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 블로그 글 아래 누가 긴 댓글 하나 남겼는데 너무 대표적이라서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명상, 불교, 뇌과학을 모두 공부하고 나니 처음에는 자유로워진 것 같고 평화로워졌고 좋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세상을 살아갈 힘이 순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삶이 귀찮을 때가 찾아오면 굳이 살아야 하나? 삶이 그리 중요한가? 내가 느끼는 행복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행복만을 느끼기 위해 사는 것도 참 사사롭게 느껴지고 내가 하는 생각이나 믿는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이 진실인 경우는 없고 그때그때에 내가 속한 시대, 사회에 따라서 내 생각은 망상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거고 결국 그렇다면 나는 이 절대적 진실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냥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동물로서 느껴지는데 그게 싫다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결국 죽지 않고 그저 생명체로서 도파민이 주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겠지만 전기 자극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도 왠지 하찮게 느껴지고 그럼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싶고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의미가 없다는 게 무용하다는 게 불교의 원리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면 뭘로 살아가야 하지? 행복도 그냥 전기 자극이라면 삶이 도대체 무엇일지 죽음이 더 나은 게 아닌 걸까? 진정한 댓글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흔한 현상인데 충분히 언급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수행, 철학, 의식성장, 진리탐구 같은 걸 이렇게 추구할수록 언젠가는 꼭 경험해야 하는 현상일지도 몰라요.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모든 이론, 철학, 종교, 심리학, 사회, 문화 모든 의미의 상대성을 이제 깨닫게 되면 갑자기 그 텅 빈 곳에 완전 중심을 잃게 돼요. 특히 약간 설 데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텅 빈 곳에서 이제 실존적 공허, 무의미함, 허무주의, 회의주의,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죠. 블로그에서 이미 길게 썼는데 저도 작년 말에 딱 그런 에피소드를 겪었어요. 갑자기 완전 발밑이 그냥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다 상대적이고 너무 개념적으로 보여서 어떤 책, 강의, 철학을 접했어도 다 약간 이것도 그냥 똑같지 내가 이미 다 꿰뚫어 본 거야. 그냥 이것도 그냥 인공적인 개념놀이일 뿐인데 계속 그 상대성과 미시성과 그 한계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냥 무의미한 걸로 무가치한 걸로 치부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회의주의와 냉소주의에 이렇게 빠졌다가 어느 순간 잠깐만 여기서 나와야 돼 라고 마음을 먹고 굉장히 많은 독서와 자기 관찰로 제 실수를 발견했어요. 회의주의, 허무주의, 냉소주의 모두 다 사고의 오류입니다. 이제 궁극적인 그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게 보여요. 하지만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약간 의식의 도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뭘 깨달았는지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어요. 왜 회의주의가 궁극적으로 틀렸는지, 어떻게 다시 굉장히 어떻게 그 무의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굉장히 단단한 의미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지 약간 4개, 5개의 체계적인 원칙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졌다면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큰 우주 안에서 그리스도, 불교, 스토아 철학, 쇼펜하우어의 철학 등 그저 상대적인 설명일 뿐이고 사회와 문화의 모든 스탠더드 다 가짜고 옳다 틀렸다, 선, 악 결국 다 주관적인 판단일 뿐. 그럼 선한 행동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살거나 죽거나 똑같지 No,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 실존적으로
존재론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모든 게 다 똑같지 않아요. 댓글에서 말씀하신 인간의 모든 개념과 진실들이 상대적인 게 맞지만 하지만 그 중에 현실에 부합하는 것들이 있고 현실과 멀어져서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 영상에서 이미 언급했는데 사랑은 이기심보다 더 실제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게 다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현실과 맞추면 사랑은 거기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죠. 반면 자기 고립, 이기심, 나르시시즘, 불안 등등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만 생성되는 현상이에요. 그럼 뭐가 더 근본적일까요? 자연의 연결 본능인 사랑 아니면 여러분의 작은 생각으로 생긴 자기 고립과 불안. 똑같은 원리로 왜 진정성은 거짓보다 더 바람직할까요? 뻔하겠지만 정의상 진정성은 더 현실적이고 더 근본적이기 때문이에요. 왜 존재가 비존재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왜냐면 그것도 삶의 자연스러운 속성이니까요. 존재하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존재하지 않을 텐데. 왜 책임과 의도는 피의식과 도피보다 더 맞을까요? 왜냐면 이것도 내가 원해도 벗어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피해도 아이의 두려움으로 이렇게 숨어도 아직도 책임 그리고 의도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원해도 벗어날 수 없는 우주의 원리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원리와 맞추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왜 행복이 고통보다 더 나을까요? 왜냐면 나의 내면 세계의 신기루에서 나올수록, 즉 현실과 맞출수록 행복과 해방감이 저절로 존재하는 현상이니까요. 나의 머릿속에서만, 거짓 안에서만 고통받을 수 있어요. 등등 다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어떤 진실을 표현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현실, 진리, 보편성, 절대성과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진실일까? 아니면 완전히 나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삐뚤어진 상상일까? 현실은 분명한 토대가 있어요. 문제는 그 토대가 절대적이니까, 즉 모든 걸 다 포함한 것이니까 말이나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상대적인 세상에서도 그 원칙으로 계속 관찰할 수 있어요. 성경, 금강경, 바가밧기타, 마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 빅터 프랑클의 수용소, 심지어 반지의 제왕 등 보면 왠지 약간 타임레스한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막 절대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래도 영원한 변하지 않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알아요, 우리가. 모순이죠. 인간의 모든 발명품들 중에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맞는 게 있고 조금 덜 맞는 게 있어요. 앞으로 어떤 것도 그 기준으로 다가가세요. 어떤 게 가장 진정한 표현일까? 이게 우리의 유일한 선택 기준입니다. 이걸 추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절대적으로 맞는 의미를 원한다면 이거예요. 나의 삶과 행동은 얼마나 현실, 진리, 진정성, 신, 절대성, 보편성, 궁극성과 맞춰져 있는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허한 이유는 주로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세상이 나한테 행복과 의미를 줘야 되는데 No, 네가 세상에 궁극적 의미를 껴야지. 톨스토이의 문구가 딱 해답을 주는 것 같아요. 당신 삶의 목적이 오직 행복이라면 삶은 잔인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 당신은 인류의 지혜와 당신의 지성,
그리고 가슴이 말해주는 이 한 가지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삶의 의미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낸 힘을 섬기는 데에 있다는 것. 그렇게 될 때 삶은 끊임없는 기쁨이 된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나는 신께 도움을 구한다. 그러나 신을 섬기는 것은 나의 의미이지 신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내 짐은 훨씬 가벼워진다. 여러분, 삶의 의미는 우리 개인적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분비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의미가 돼버린다면 당연히 허무하죠. 더 작고 무의미한 게 없어요. 허무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땅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밖에 안 돼요. 내가 허무하잖아요. 세상이 공허한 게 아닙니다. 아니, 세상이 그렇게 풍요롭고 풍부하고 이렇게 다양한데 근데 모든 걸 다 나를 위한 원칙으로 이렇게 다가가니까 당연히 그걸 놓치기가 쉽죠. 반대로 내 삶의 중심을 내 머릿속의 생각 말고 그냥 조금이라도 점진적으로 나보다 더 위대한, 더 진실된 대상에 이렇게 옮기면 의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대상이 뭐냐? 뭐 일단 작게 어떤 마스터 과정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가족, 사회, 공동체 이렇게 확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원칙, 사랑, 진리를 향해 그냥 더 성장하는 거죠. 중간중간 이제 많은 실수를 하고 계속 나 자신으로 다시 이렇게 풍괴하겠지만 근데 내 주위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일어서기가 훨씬 쉬워요. 빅터 프랑클의 그 문구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삶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제 그 모순은 그 헌신 안에서 행복과 의미가 이미 내재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커지니까. 여러분, 가장 큰 희열은 내가 나 자신을 잊고 나보다 더 큰 것의 일부가 될 때가 일어나요. 즉 내가 그 절대성, 그 보편성에 더 가까워질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나에게 진심 어린 걸, 즉 진실된 걸 하나 선택해서 직관적으로 선택해서 그 몰입 안에서 세상과 연결하는 거예요. 인간은 꽤 오만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 추리, 이성으로 그냥 존재 전체 다 아주 쉽게 그냥 딱딱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차피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그 결론이 그거예요. 개인적인 결론. 그냥 내가 내 한정된 논리로 내린 판단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확실한 게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우리 마음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우주 전체 다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과학과 인문학과 그냥 여러 개 미시적인 영역으로 그냥 존재에 대한 약간 쓸모 있는 원칙을 몇 개 발견했는데 그렇다고 신이 무엇인지, 존재가 왜 있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의 목적이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지는 못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요. 세상, 우주, 진리가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보다 무한하게 더 크고 위대한데 내가 책 그냥 딱 2권만 읽고 내 짧은 생각으로 세상의 원리를 꿰뚫어 봤다고? 가만. 물론 많은 관조, 수행, 명상 등으로 아마 우리도 절대성이 일부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러기 전에 절대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항상 그런 겸손과 가능성과 경외를 보여야 돼요. 이 다음 설명이 조금 따가울 수도 있는데 제 행위를 관찰하고 얻은 통찰력이기 때문에 그냥 제 경험 기반으로 직설적으로 설명할게요. 약간 감정의도 영상의 맥락과 조금 비슷해요.
물론 허무주의, 공허함, 냉소주의가 굉장히 괴롭게 느껴지겠지만 근데 동시에 우리가 그걸 심리적으로 원하고 이용하기도 해요. 허무주의와 공허함으로 얻는 건 안정이고 그리고 회의주의와 냉소주의로 얻는 건 우월감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서 제가 허무주의에 대해서 이 말을 썼습니다. 허무주의의 우울함은 행동하지 않기 위한 전략 측면에서 비의식보다 더 강력합니다. 어차피 다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으면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대가는 꾸준한 니힐리즘, 우울한 감정, 자기 연민이지만 변화하지 않는데 아주 효과적인 에고입니다. 우울함 안에서 안전하게 자생존과 자기 고립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 행복이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편안한 삶은 확실합니다. 공허하고 우울하면 이제 행동에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완전히 안전지대에서 계속 내 자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허무주의는 그냥 불안의 연장일 뿐이에요. 만약에 이제 진짜 그냥 명확한 의미를 세워놓고 정의상 나서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 무의미함이 나를 약간 그 실패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대응 기제지만 근데 반대로 변할 필요도 없는 그런 안정을 돌려받아요. 올려주신 댓글에 딱 나옵니다. 삶이 귀찮을 때가 찾아오면 그때 갑자기 무의미해져요. 네, 왜냐면 그때는 도망치고 싶으니까. 냉소주의는 제 이야기를 할게요. 뭐 어차피 모든 게 다 상대적이고 개념적이다. 내가 이미 다 꿰뚫어 본 거야. 그 태도로 제가 증명하고 싶었던 게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미 초월했고 그 위에 서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특히 제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약간 경멸, 오만 내가 이미 다 깨달았다는 그런 식으로 내 자기 이미지를 올려서 그냥 아무 노력도 없이 제 존재를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모든 이론, 철학, 진실을 다 그냥 치부함으로써 제 존재의 가치를 올리려고 했죠. 저 혼자서 제 머릿속에서만 그냥 가짜로 만들어낸 우월감이죠. 모든 우월감이 가짜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바보짓이라는 걸 이제 금방 알아차려서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근데 먼저 제가 그걸 붙잡고 이용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됐어요. 사실 허무주의든 냉소주의든 둘 다 그냥 뭐 우주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내 에고를 지키기 위한 대응 기지입니다. 둘 다 결국에 내가 아무 행동도 없이 아무 헌신도 없이 그냥 방구석에서 쉴 수 있는 전략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그 태도에 지쳤으면은 그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걸 추천드려요. 이 회의주의나 냉수주의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나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는가? 만약 의미를 받아들여 나선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법륜 스님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진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질문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저는 죽고 싶어요. 혹시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법륜 스님이 어떤 비유를 들려줬어요. 우울한 사람이 죽으러 밧줄을 들고 산에 가요. 밧줄을 나무에 묶고 그걸 목에 거는 순간 갑자기 덤불에서 확 호랑이 뛰어나와요. 그 사람이 맙소사 호랑이다 소리 지르며 간신히 밧줄을 목에서 빼고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도망쳐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면은 그냥 다 의미가 없다는 결론 내리기가 십상이지만 내 실제 세상과 부딪히는 순간 그 최면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물론 내 모든 개념들이 다 허구라는 걸 깨달아도 아직도 그냥 실제 물질적 생물학적인 삶이 실제하죠. 그냥 다 의미가 없다 말하면은 그냥 그 아기를 목욕물로 같이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의 세계에서 잠시 나와서 실제에
머물면 뭐 의미가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다는 걸 금방 발견하게 돼요. 왜 우울하면 먼저 일단 러닝, 등산, 자연 활동 이렇게 강조될까요? 왜냐면 잠시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몸으로 자연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면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이의 세상이 달라 보여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이죠. 저 텍사스 의식성장 수습 과정에서 우리가 거의 매일 12시간씩 이렇게 관조했어요. 하지만 항상 오후마다 3시간씩 숲에서 노동했어요. 그냥 나무 자르고 산길 정리하고 그 나무를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처음에 아니 내가 명상하러 왔는데 왜 자꾸 이런 걸 해야 하지? 불만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이해했어요. 왜냐면 관조만 명상만 하면 완전 이상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미쳐버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그런 빡센 연습으로 우리를 그 현실로 다시 이렇게 끌어내렸어요. 현실은 공허하지 않아요. 내 생각만 공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개념을 당연히 의식적으로 사용하되 너무나 많이 이렇게 동일시하지 않고 항상 실제 세상에 기반하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이 영상이 분명히 쉽거나 높은 엔터테인먼트 밸류가 아니었다는 걸 아마 알겠지만, 근데 진짜 여러분 그 회의주의, 허무주의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그 행간을 잃고 스스로 관조하실 거라 믿어요. 허무주의, 회의주의, 특히 그 오만한 냉수주의가 깨달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구간일 뿐이에요. 그 허무함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결국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직관, 진정성, 그리고 그거 받아들일 용기. 저는 이제 이 시기를 통과하고 나서 아마 어느 때보다 더 큰 의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오래 그 곳에 머물지 마시고 더 진실된 곳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입장을 항상 읽는 걸 좋아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